자, 오늘 수업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모든 인간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행동 양식이 문화이죠.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문화를 습득하고 또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도 해요. 이런 문화는 지역별, 시대별, 나라별로 다양한 이제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문화는 어떤 곳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받아들여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자, 또한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문화가 있지만 또 인간에게 해가 되는 문화도 있어요. 그런데 대중문화는 정말 사람들에게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수업은 대중문화에 대한 개념과 또 역사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리차드 니버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대중문화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은 그 시대의 대다수 군중, 즉 모든 연령대를 포함한 보편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들 대중이 누리고 있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는 문화, 영화, 음악, 미술, 무용, TV, 스포츠, 각종 레저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각 시대마다 주류를 이루는 문화가 존재했어요. 그러한 이유로 대중문화는 역사의 한 단면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 대중문화는 그 시대의 정신과 대중의 경향성, 대중의 요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하고요. 또 대변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대중문화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대중문화의 힘은 전 영역의 문화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현대인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대중문화를 즐기며 또 소비하고 살아가요. 이처럼 대중문화의 영역이 대중들에게 막강한 힘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 영향으로 인하여 대중문화의 생산 영역도 전문화가 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대중문화는 다음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다음 세대 대중들의 삶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즉, 대중문화란 대중사회에서 대중매체에 의해 대량 생산된 문화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것들, 우리들이 보는 것, 듣는 것들, 자, 음악이나 스포츠, 인터넷, 책, 광고, TV, 신문, 영화, 휴대전화, 게임, 라디오, 예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서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중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중문화는 185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보통 사람으로 구성된 중산층이 사회의 지배적 위치를 확립하면서 자리 잡아갔어요. 산업화와 더불어 노동과 여가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대인의 늘어난 여가 시간을 점령한 것이 바로 대중문화였어요. 이 대중문화는 저렴하게 다양한 정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그런 노동자들이, 중산층들이 대중문화를 여가 시간을 통해서 즐기게 된 거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사회가 정착되면서
대중문화는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농민으로서 어떤 농사하는 일에 종사하다가 또 혹은 손으로 만드는 이 수공업 기술자였다면 이제 자본주의화와 기계화에 의해서 도시가 생기면서 또 도시에서 어떤 노동자로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변화한 대중들의 그 삶이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 집단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대중문화가 나타난 때는 경제개발의 구호 아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교통, 통신, 교육, 대중매체 등이 발달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라고 이제 보아야 할 것인데요. 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이 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TV 방송의 필요성을 이제 절감했죠. 그래서 1961년 12월 31일 이제 지금의 KBS TV를 개국시켰고요. 1969년 8월 8일에는 MBC TV가 개국하였어요. 이제 1966년 전자산업을 수출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1969년에 전자산업육성법을 공포하였고 이때부터 TV 수신기의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1960년대 처음 막을 올린 한국의 현대적 대중문화는 그 초기가 이제 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의 대중음악의 경우 서양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후 2000년대부터 K-팝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식 음악 장르로 발전하여 아시아는 물론 서구권으로도 지변을 넓혀가고 있죠. 스포티파이나 아이튠즈 등에서도 K-팝 항목이 따로 생기거나 또 2020년에는 이 방탄소년단 BTS가 196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빌보드 차트 또 핫 100에서 1위를 한 아시아 아티스트이자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또 전 세계 다섯 번째로 핫 100, 아티스트 100, 빌보드 200 차트 모두 1위를 석권한 아티스트에도 오르는 K-팝은 한류라고 하는 한국 문화 수출의 가장 큰 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중문화에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네, 최근에는 다양한 신종 문화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로 인한 또 실용성과 동시에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또 좋은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즐기고 또 소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현대 대중문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 대중문화의 중심인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와 연관된 문화들이 이제 MP3,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SNS, 온라인 게임이나 문자 메시지, 댓글로부터 파생되었는데요. 기존의 일부 영역의 매체에 국한되어 전파된 대중문화는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이에 따른 기술 등의 발전으로
대중문화의 영역과 주도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나 또 휴대폰 중독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또 대인관계에 또 문제점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최근 젊은이들의 문화는 인디 문화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인디 문화가 있는데요. 자, 인디는 인디펜던트의 약자이죠. 이거 애칭인데, 그러니까 즉 인디는 너저분하게 들러붙지 않는 것, 여기저기 갖다 쓸 수 있는 부담 없이 간편한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유로움과 개성으로 보일 수 있는 인디 문화인데, 이 인디 문화의 약점 중 하나는 인디 문화에서 나타나는 저항 정신이에요. 이는 이제 문화를 심히 유통하는 거대한 힘에 대한 어떤 거부감과 갈증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홍대 앞을 중심으로 인디 문화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밴드나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인디 밴드라고 하죠. 이 음악평론가 강현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디 문화의 현상을 예술의 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이자 본능의 표현과 자연 그 자체를 회귀하려는 극단적인 표현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즉, 인디 문화가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최신 대중문화 콘텐츠는 역시 영화 및 연예 문화이죠. 현대 대중들은 연예 기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또 행복과 기쁨도 있는데요. 영화와 연예인은 대중문화의 경향과 특성,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한 방송문화나 광고는 연예계 스타와 상업적 목적으로 결탁해서 대중문화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해요. 최근 음반이나 드라마의 경우도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거대한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으로 개척되고 수출되고 있죠. 결국 상업주의 문화와 경제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순수하기보다는 이런 상업주의, 어떤 경제 이익을 위한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대중문화의 콘텐츠는 판타지죠. 이 판타지 영화를 홍보하는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You have returned for a reason. You have come far. Now your journey lies beyond. Behold our castaways, King and Queen of Narnia. Rikishi! Your Majesties. You're on the dome, Treader. Was it something you've said? This Christmas, Where is the source of your troubles? enemies will unite. It seeks to corrupt all goodness. Steal the light from this world. And the only power to stop them. That sword you carry, it must be laid at Aslan's table. Only then can your true power be released. Lies beyond Narnia itself. Aslan's country. Do you really believe there's such a place? We have nothing, if not belief.
From C.S. Lewis's epic masterpiece comes the motion picture event of the holiday season. Travelers of Narnia, I'm your guide. Oh, no excuse. If it is a distraction for you, I can change form. No. Now's the time to be strong. Never give in. The Chronicles of Narnia, The Voyage of the Dawn Treader.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판타지 영화는 나니아 연대기와 반지의 제왕, 이게 기독교 작품이거든요. 자, 판타지는 상상을 동원해서 현실과는 다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대중들이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로부터 도피를 원할 때 판타지를 통해 또 대리만족을 주기에 열광하게 되는 건데요. 또한 이제 이 판타지가 어린아이로부터 성인들의 삶에까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인들의 삶에 대한 시각과 또 성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대중문화의 키워드는 블로그와 SNS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홈페이지가 비용 및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에 블로그는 비용의 부담 없이 개인의 사진첩과 일기 등을 이제 기록하고 소개할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의 기능을 담당하죠. 블로그는 그래서 개인 중심성의 인생을 사는 현대인들의 경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해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심리적 만족, 자기 위안, 안심, 행복, 대외적 자기 PR, 자기의 오락적 즐거움 등의 표현으로 보기도 해요. 자, 신세대 대중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3대 키워드는 업로드 문화, 네트워크, 그리고 감성적이고 수평적인 또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다운로드 문화는 상명하복과 같은 가부장적 수직 문화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이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댓글 저널리즘은 대중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원래 댓글은 본질적으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면서도 의사소통의 작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은 게시된 글에 대해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하거나 논증하는 것이죠. 근데 현재 그 흐름은 이제 흑백 논리, 또 비난의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고요. 또 왜곡된 댓글 문화는 자기 노출증과 놀이 본능에 맞물린 현상이라고도 보는데요. 네티즌들은 답글 공간은 거기다가 어떤 피드백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놀이터처럼 그렇게 글을 통해서 연예인이나 타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기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댓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인터넷의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한 단면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제화가 또 법적 제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문화를 통제하기란 아주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도 저널리즘인데요. 인터넷 뉴스 기사가 저널리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과 대중의 참여와 관심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자, 인터넷은 사회 전반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의 기능을 시작하므로 또 포털 저널리즘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언론사가 아닌 뉴스를 어떤 유통하는 기관에
불가하다는 평도 있어요. 만약에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라면 보도기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포털 사이트는 네티즌의 눈과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선정적이고 감각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또 유행과 인기를 위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는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제 정서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최신 대중문화는 인터넷 예술로도 단정 지을 수 있는데요. 요즘 대중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듣고 파일을 제공받죠. 도서나 만화 등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 책이나 글로 전환되고 각종 스포츠 중계나 게임 등의 영역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 증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전반적 예술의 영역이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때문에 불법 무단 복제와 또 불법 다운로드 등의 그런 파생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컴퓨터 게임. 정말 대중문화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 게임이 우리의 정신을 힐링하는 어떤 한 부분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어린 나이에 이 중독이라는 것이 노출될 때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것. 자, 이것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게임은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의 뇌를 페트 촬영이라는 걸로 찍은 건데 특이하게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성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각 정보 처리 경로 부분에서 그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거 결과가 나왔거든요. 장기간 어떤 이제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신경 경로의 경우에는 도리어 그 자극이 없을 때는 그 활성이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쉽게 말하면 너무 강한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게임보다는 덜 재밌는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일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뭐 주변 사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별로 그 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류의 중독과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 인터넷 중독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두엽 활성은 보통 중독자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갈망 상태? 중독이 되는 뇌 서킷, 회로하고 되게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갖는 뇌의 특성이 게임 중독자의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야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보상이거든요. 인터넷 게임보다 더 빨리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5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3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 하나인데 무서운 것은 뇌 상태가 그렇게 재편되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나는 걔를 못 이기는데 게임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너 죽어라 너. 내가 영웅이다. 대놓고 싸우자고 막 그래요 직접. 지들끼리 장난치다가 막 싸워요. 그래서 막 한 명이 막 현피까 그러고. 야 너 전화번호 몇 번이야? 너 어디 살아? 내가 글로 갈게. 기다려라. 그냥 큰 소리만 치다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사이버상의 싸움이 실제 주먹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터지는 사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 현실 밖으로 튀어나와 게임을 연장해버리는 겁니다. 게임이 가진 중독성을 볼 때 이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나 게임에 노출되는 걸까? 연세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게임 중독 척도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게임 노출 정도에 따라 과연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다른 능력도 차이를 보일까요?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남녀 공히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활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요. 의사소통 능력도 마찬가지. 충동 억제력도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낮아졌고 공감 능력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성 역시 마찬가지. 관계성도 낮아집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자기 충족적 자극에만 몰입돼서 그 중요한 앞쪽 뇌가 본래 기능을 발휘해야 할 그 시기를 다 상당 기간 써버린다면 그 기간에 우리 인간의 뇌가 발전해야 될 좋은 자극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과 고도의 조직화 능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과 도덕심을 발달시킬 기회를 그만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네,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영상으로 보셨고요. 자, 최근에 대중문화는 그 자체로도 유용성, 정보성, 활용성 등을 가지지만 문제점들도 동반하는데요.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대중문화들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장단점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왔죠. 특정 시간과 장소로 직접 모이지 않아도 개인의 의견을 나타낼 수가 있어 참여가 쉽죠. 또한 연대임을 가져왔어요. 연대하는 것이 반드시 바르거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연대감이 고조되어 눈에 보이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감시 고발의 기능과 감각을 강화시켰어요. 휴대폰의 사용이 늘면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카메라폰의 사용은 현장 목격이 가능하므로 증거물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참여의 범위와 대상의 왜곡을 가져왔어요. 실제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가진 계층만의 여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리고 연대의 왜곡을 가져왔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연대함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오히려 군중 심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보에 대한 폭발적 반응과 표현을 가져왔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속과 개인의 의견 반영은 매우 쉽고 빠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대중문화의 역기능 중 가장 심각한 것은요, 폭력성과 선정성이 될 수 있어요. 이 폭력성 중에서 이 폭력을 유머로 미화하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낭만과 동정으로 또 폭력성을 미화하는 거예요. 또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면서 이 폭력성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등에서 강자를 가르기 위해 무력 대결이 난무하고 더욱 강한 힘을 가진 초월자에 대한 우상화를 이끌기도 해요. 이런 폭력성이 또 선정성, 음란성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섹시스타, 누드하고 몸짱, 몸매 등 저급하고 자극적이며 선정적, 하향적, 이례적 표현들이 많아요. 또한 자극적 소비 문화가 난무하고 성을 이용한 상품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죠. 예술을 빙자한 외설물의 홍수와 대중문화를 통한 자극은 대중들의 가치관과 윤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문화는 자유로운 성행위를 만들어내는 문화를
또 발생시킬 수 있고요. 또한 여성과 아동을 대상화한 성상품함으로 성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학대를 양산해내는 그런 해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2차 시에는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